뉴스타운 TV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저들과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손상윤 뉴스타운 TV 대표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스팔트에 다시 나오게 된 게 2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개가 무량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2007년에 좌파 정권을 종식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두 번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올 12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여기 뒤에 문재인이 손잡고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저는 TV에서 뉴스타운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거리로 나가겠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태극기 집회가 4분 오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안을 좀 내놔봐라. 제가 볼 때 모이라면 안 모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각자 하는 겁니다. 군대처럼 1사단, 2사단, 3사단 일단 마음에 맞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각 지역에서 모여서 매주 태극기 집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 강화문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12월을 기점으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던 창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과 저는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정신대 형사소송 고석건 지만원 박사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건데 이게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검사가 마지막 구형도 하지 않은 재판을 집행유예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로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탄지균 백신 보도를 했는데, 자, 한 번, 두 번 불렀다고 제가 안 갔더니 잡으러 왔습니다. 자, 체포대 갔다 나와서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11월 1일부로 저를 또 소환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에 저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에서 자기네 눈에 가시, 자기네들이 적화 통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은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하나로 뭉칩시다. 여러분,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주사파 종북 독재 세력을 타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한미동맹만 굳건하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끼리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남과 북이 유엔과 미국의 성인도 받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1차적인 업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이 종전선언을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 토요일 날은 여기 앞에 미 문화원 미 대사관 앞에서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의 혈명인 성조기를 갈기 찢으며 반미 집회를 했습니다. 이 반미 집회는 어린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총알바지로 제2의 적화통일, 제2의 세월호를 일으키겠다는 저들의 업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이 어린 학생들, 우리 특히 부모님들, 어린 학생들이 위장평화 집회에 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쟤네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미 문화원에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엔 주한미군 부대 앞에 가서 강력한 집회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린 학생들을 죽이고 그 죽음을 미군이 주겠다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로 제2의 강주 사태를 유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미리 지켜내고 유비워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피와 눈물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이대로 놓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네들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 각각 하더라도 좌파들이 결전의 순간이 오는 날은 우리 함께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사법당국의 만행과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오랜만에 이 아스팔트로 나와서 밝혀주신 우리 손상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리 나는 거요? 소리? 들려요? 네. 이게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마 저희 연사로서는 이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파의 사회자로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모든 우파 우리 애국 시민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셨고 지금 그 이후에 또 나와서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영웅 손상대 명사회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연호 한번 해주시죠. 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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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대. 자, 마이크 좀 올려봐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여기서 연설을 할 것이란 게 어디에 아마 정보가 새 나갔는지 딱 행진에 지금 시끄럽게 오는데 괜찮습니다. 누가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목소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민노총 좌파 수천만이 모여도 저 목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회가 여기가 평온이 돼야 되겠다. 저 행진하는 집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우파가 됐든지 좌파가 됐든지 무슨 파가 됐든지 모든 국민이 여기에서 제대로 된 지식 교육을 받아서 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여기에 모두가 함께 하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30일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안보 파탄, 종전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국방이 무너집니다. 2019년 3월
대한민국에는 1997년 IMF보다 더한 엄청난 경제적 문제가 도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늘 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도 왔다면 지금쯤 경제 관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통화 사업을 통해서 외환 거래를 해야 될 이 시점에 장하성이나 김동연이나 이자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경제 강요를 심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라물의 그 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면 오늘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민주노총 산하 이런 강성 노조들이 이제 모두 회사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 시점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싸우지 않아도 저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오늘 보듯이 민노총 그리고 50개 좌파 단체에 의해서 분명히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50개 좌파 단체들이 민중공동혁명을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적폐 정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내가 촛불을 들고 너에게 정권을 만들어주고 대통령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저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고 나섰던 게 저 민주노총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만 걱정하고 계셔도 저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부러뜨립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6일이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야 이제 트럼프 탄핵당하다 트럼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열이 받았습니다. 어린 김정은의 이놈의 새끼가 버릇도 없이 김정은에게 빡빡 닦아대는 이 꼬라지를 보다 못해서 드디어 트럼프가 팔을 슬슬 끓이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 너에게 드디어 참수의 명령과 함께 김정은의 정권을 한순간에 박살내도록 곧 명령이 내려갑니다. 이제 김정은이도 끝이 났습니다. 이놈이 미국이 되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지만 그놈의核심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만들겠다는 오로지 이거 하나. 그걸 트럼프가 왜 모르겠습니까? IQ 160의 트럼프는 선거가 이기고 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전 세계상에 가장 형편없는 인간, 가장 못난 인간, 가장 어리석은 인간 김정은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겁니다. 저는 미국이나 외신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가 내년 3월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미국의 연준금리가 올라가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그 시점이 되면 김정은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 전조정상에 이미 시진핑이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라도 살려보고 싶어서 트럼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도 무릎을 꿇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에게 까불고 자 우리도 군사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좋다 한번 해봐라. 소련이 망가진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군비를 올리니까 소련도 따라하다가 결국은 소련이 망에 자빠진 겁니다. 이제 푸틴이 이것도 모르고 또 까불어치고 달려들는데 트럼프가 가만두겠습니까? 이제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의 집중적인 군사력을 갖다 부으면 푸틴이 모르고 따라하다가 러시아는 또 착살납니다. 이제 전 세계 지도에 중국이 5, 6개로 갈라지고 저 러시아도 망에 자빠지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인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국과 삼각벨트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텐데 왜 아직도 문재인은 이러한 세계 정세를 모르고 오로지 김정은의 아가리에만 대한민국을 처박을 생각만 하는지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 경제는 온통 개판이 됐고 실업률과 청년 실업자 그리고 고용률은 최악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들은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오로지 문재인만 하다가 이제 그 지구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또 문재인을 좋아하건 한때 몰라서 촛불을 들었던 간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나라가 잘못되고 가 있을 때 그래도 머리가 맑은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야 될 텐데 허구한 날 나서서 나라에서 주는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아먹다가 저 망에 자빠진 베네수엘라를 우리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서 문재인이만 가면 다행이지만 여기 있는 빨간 옷 입고 다닌 그리고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가 적어도 30년은 거지로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오로지 내 것만 바라는 이런 민족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광장에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도록 야 손상대가 교부 앞에 나와서 연설한다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지식을 공유해서 자빨들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자빨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상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사상교육을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그 사이 김정일이 남한에 모든 공작원을 내려보내서 곳곳에 진지를 틀고 사상교육을 해왔던 그 현실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붉게 물든 진지진의 실패입니다. 실패. 예.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사상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이놈이 착한 놈인지 형편없는 놈인지 이놈이 나라를 걷어먹을 놈인지 이놈이 내 친구인지 이걸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남한의 공산화가 80% 90% 말들합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북한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그 진지전의 실패로 인해서 곳곳에 장학생을 만들고 그들에게 붉은 자금을 대서 오늘날 이들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대로 두다가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공산화가 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대한민국이 망가져가는 걸 볼 수 없다는 이런 애국심만은 여러분이 출중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됐든지 한국노총이 됐든지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과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노조가 보는 것은 오로지 정권뿐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이가 좋았어. 오늘은 문재인을 위해서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안 시켜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조직이 바로 강성노조 조직입니다. 그동안 내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강성노조가 말아먹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정교조가 말아먹고 대한민국의 굴은 똥별이 말아먹는다고 그만큼 얘기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강성노조가 박살낼 것입니다. 이거는 잘했어요.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나는 영원히 강성노조가 문재인의 발바닥이나 닦아주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1일 전국 총파업을 선포했고 12월 1일이 되면 공동 무슨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드디어 문재인 정권 퇴진에 나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일 날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소상공인 집회가 맞불 집회를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들도 한때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 5천만 원 1억 퇴직금 받고 집 팔아서 내 노후를 위해서 장사라도 해서 오늘 한 끼가 아니라 두 끼, 세 끼라도 먹어보겠다고 가게를 열었건만 소득 주성자 최저임금 때문에 내 마누라 양말랑거리도 사줄 수 없어서 문을 닫았던 소상공인의 아픔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상가가 모여있는 용산 전자상가에 2층과 3층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강남의 유명한 모든 상가들이 공실로 나오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이 현주소를 저 주사파 정권이 현장에 가서 10분만 본다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경제가 드디어 망가지는구나. 그러나 이들은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속일 생각에 그저 수치만 바꿔서 통계치만 바꿔서 최고를 최악으로 최악을 최고로 이렇게 국민을 눈속이만 하는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들의 교육 강령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상교육에 몇 번째가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짓말이라도 계속해서 그 거짓말이 진실로 들릴 때까지 거짓말을 하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내가 말하는 그 대상이 그래 이게 진짜 같구나 이렇게 미치도록 만들어라. 지금까지 모든 좌파 정권이 그랬고 좌파 세력들이 그랬고 모든 좌파를 딱지 붙은 인간들이 모조리 이런 식으로 거짓말과 공갈과 엉터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철없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속아들어갔고 그 속아들어간 철없는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강남으로 몰려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웠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엉터리는 다 먹혀도 경제 엉터리는 절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닥치는 경제 이 혼란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대공황을 유발했던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집안 단돌이 잘하시고 집에 있는 돈이라도 손에 꼭 잡고 계시고 혹시 이런 데 나올 때는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와서 저기 잔주금이나 좀 내시고 이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현재 조선산업이 많아지고 그 뒤에 자동차 산업이 망가지고 이제 전자산업까지 망가졌는데 세상에 남은 산업이라고는 딱 하나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원자력 산업을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마지막 산업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란 이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한민국만 세운다고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동해안 쪽에 있는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만 박살나도 한반도는 오로지 똑같이 다 자빠집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150개의 원자력을 만든다는데 우리 원자력을 세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원자력을 세우라고 해야 이게 정상인데 대한민국의 외교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런 외교 능력이 없으니까 아셈에 가서 대통령이 엘리베이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쪽팔린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대통령 전용기에 시장을 달고 그렇게 어딘가 떠났던 김정숙이가 그가 왜 시장 달았냐고 물으니까 청와대 김여김이라는 그 대변인이 이거는 문재인 대신해서 갔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대신이란 말은 없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김정숙에게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바로 가짜 뉴스고 거짓말인 겁니다.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는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대한민국의 어린 청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야 이제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면 이 돈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 되지만 그냥 엄마 아빠 등살이나 뽑아먹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 무슨 돈 10원 20원 받아먹다가 이제는 거의 논팽이 수준이 된 이런 젊은 아이들에게 닥치는 제2의 IMF는 대한민국 청년을 모조리 자살하는 자살구덩이로 보내는 이런 현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와서 도저히 살 수 없겠구나 목숨을 끊은 이런 사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과연 국민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편안히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3년째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느 하나 인간들이 나타나서 왜 이러십니까 물어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제 용어 중에 협력, 공동협력, 이익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이 실패로 끝나니까 이상한 용어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선에서는 경제용어. 제가 사실 여기 있는데 못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일을 해서 잘되든 못되든까지 이익은 공유하자 이거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자기 것이 돼야지 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이익을 공유합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세계 공산주의가 다 망가졌고 공산주의 이론은 도대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정책이란 게 세상에 밝혀졌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똘마니 김정은이 요놈의 새끼만 집안에 북한식 공산주의로 지금까지 트럼프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문재인을 지 하수인처럼 부려먹었지만 이제 트럼프가 서서히 책상 위에 있는 버튼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내년 5월 안에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인간 2명 김정은과 아이고 이거는 얘기 못하겠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오늘 여기가 있든 저기가 있든 행진을 하는데 나는 못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아까 우리 손상윤 회장 말씀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좋은 곳에 있다가 어느 날 모두 태극기 세력이 한 자리로 모이는 통합 집회가 열리거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모두가 한 자리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은 지체 없이 모이셔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우리끼리는 절대 손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기 올라오신 분이 여러분 보기에는 저하고 좀 달라 보이죠? 혹시 이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다 아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벌써 알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자, 사실은 협력이익공유자. 협력이익공유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을 해서 네가 벌든 내가 벌든 어찌됐든 이익은 공유하자. 요거 빨개 새끼들 이거 작전 아닙니까 이게? 자, 우리가 어떤 경우가 돼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더럽혀진 망가진 대한민국을 10대 20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가진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엉터리 대한민국을 원자리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핍박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저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태극기를 든 수많은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애국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갖고 해야 할 대한민국, 저 젊은 철없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 함께 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옳소. 누가 연설 때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아스팔트에 자주 나오면은 형님보다 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만한 아우 없습니다. 우리 손상대 대표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형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제는 용감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두 형제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